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돈풀기 속에 한국 경기 침체 탈출 기회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어저께 일어난 일이죠. 미 연준 인내심 적고 방향 틀었다. 시장 7월 금리 인하 100%. 2019년 6월 20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밑줄 친 데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존의 금리 동결 기조를 버리고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게 핵심적인 명분이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폼 성명에서도 비둘기 성향을 한층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표정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7월 금리 인하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할 것을.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면 미 금리 인하, 유럽은 뭐예요? 양적 완화. 각국 중앙은행 경기 부양 선회. 2019년 6월 19일 한국 경제 기사예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밑줄 친 데만 읽어볼게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무역 전쟁 심화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자, 이게 이유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중국 등의 완화적 통화 정책은 환율 조작이라며 이에 대응해 페드가 금리를 낮출 것을 또다시 요구했다. 드라기 총재는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몇 주간 심사숙고할 예정이라며 금리 인하와 추가 자산 매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ECB가 지난 6일 제로 수준 기준금리를 6개월 연장을 한 만큼 국채 매입 등 양적 완화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기사를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침체 기로에 들어서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돈풀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풀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풀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그럼 이 돈들이 은행에서 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나온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 돈들이. 여러분들, 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본인이 무조건 이익이 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그러면 이렇게 돈의 속성을 알고 나서 다음 기사를 한번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법인세율 인하, 한국은 2년 전 이어 또다시 인상 검토. 전 이 기사를 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2019년 5월 21일 조선일보 기사예요. 밑줄 친 데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경기 진작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지만 여당은 정반대로 법인세의 최고 세율 적용 범위 확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지금까지 인상을 해서 기업들이 그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금 수익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법인세를 더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여당은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이번에 다시 법인세를 더 걷는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22%에서 25% 올렸을 때도 힘들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더 걷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은 더욱더 힘든 상황으로 지금 몰리게 되는 거죠. 다음 기사를 한번 다음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3중고죠. 최저임금 인상. 2년 동안 지금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 강행을 했어요. 주 52시간제 도입.
기업들을 또 옥죄는 자, 규제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오게 되고 게다가 자, 기업들에게 자, 세금까지 왕창 걷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어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자, 잘 보세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돈 풀기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 경기가 침체돼서죠. 그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 기업들이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많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죠. 자, 그럼 수출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 경기가 침체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제품들을 잘 팔겠어요? 못 팔겠어요? 잘 못 팔겠죠? 잘 안 팔리겠죠? 경기가 침체 상황이니까. 자, 그럼 잘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가격 경쟁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낮춰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 법인세를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서 자, 이런 비용들을 확 올려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가 버리니까 어때요? 수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수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자, 기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방금 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 뭐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자, 돈 풀기가 시작돼서 그래서 돈 풀기가. 자, 이 돈이 풀리면 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어디 투자를 하러 다니겠죠, 이제. 그죠? 그럼 이 투자자들이 자, 투자를 하러 갈 때 수익이 나는 곳으로 당연히 투자를 하러 가겠죠. 자,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에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중앙은행들의 그 풀린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한국을 보니까 자, 기업들을 옥죄는 이런 내용들만 이런 정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럼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 자,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저 한국의 기업들 수익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투자해서 이거 혹시 내 투자금 떼이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한국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지금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풀려고 하는 이 돈들을 지금 한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돈이 못 들어오게 돈을 내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해외로 나가는 기업 투자. 미국에 몰리고 베트남에게 뺏기고. 2019년 6월 19일 2대1 기사예요. 밑줄치 부분 한번 읽어보면 지난 1분기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36억 5천만 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액의 27%에 이른다. 이처럼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한 것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한국과 정반대 행보였다. 미국 주정부들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등을 내걸고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지금 돈을 풀고 그 돈을 자, 본인들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기업들이 본인들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자, 세금도 법인세도 내려주고 그리고 세금도 또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부지도 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내쫓고 있어요. 세금을 올리고 인건비를 올리고 하면서 내쫓고 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환경 보호를 앞세워 기업의 투자를 걷어차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대조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국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도 제조업체들의 탈한국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자, 한국의 인건비 부담이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 어디로 가겠어요? 자, 베트남으로 가겠죠. 베트남. 인건비 싼 베트남으로 갈 거예요.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 환경 악화는 유통 기업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근 중국에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면서 자,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엄청나게 지금 때려붓고 있잖아요. 그 관세를 피해서 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을 보니까
자, 관세를 피해서 오려고 했더니 법인세도 엄청 세게 때리고, 자, 인건비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다시 어디로 가고 있다? 베트남 같은 나라로 가고 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한국에 돌아오기보다 제3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자, 이런 상황이니까, 자,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질 않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고 온 상황이니까, 그럼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년 4분기 건설 제조업 일자리 11만 개 감소, 고령 공급만 급증, 2019년 6월 20일 조선빈즈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자리 11만 개가 줄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11만 개 늘었다. 경기 침체로 민간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한국이란 나라가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자, 중국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중국에 그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자, 이 기업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한국의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고 법인세가 크게 증가한 거예요.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돌아오질 않으니까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때요? 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고,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점점 더 기업들을 옥죄고 있고, 법인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 한국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자, 여기서 그 기업을 하기 힘드니까 어디로 가요? 자, 저 멀리 이제 베트남으로 가고 있어요. 베트남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기업들이 지금 올려는 기업도 못 오게, 자, 다른 데로 쫓아 보내고 있고, 자, 한국 내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아예 그냥 이렇게 쫓아내 보내고 있는 상황이면 여기 기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없다. 기업들이 없으면 일자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 자,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야 되나, 결국엔? 나라에서. 자, 세금으로 늘려야 돼, 세금으로. 뭘 늘려야 된다? 자, 나라의 일자리가 뭐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금은, 자, 누구한테 걷는 거죠? 자, 기업이나 가게한테 세금을 걷는 거죠. 자, 근데 기업들 이제 점점 다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으면, 자, 이제 세금을 낼 주체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세금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세금이 줄어들면 공무원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없다? 근데 공무원의 일자리조차도 이제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서 이걸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기사를 살펴보면 한경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인세율 OECD 수준으로 낮추면 일자리 40만 개 창출. 2019년 6월 18일 데일리한 기사예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밑줄 친 데만 읽어볼게요. 국내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낮추면 해외 직접 투자 순유입이 414억 달러 개선돼 약 40만 천 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 돈 풀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중앙은행이요. 중앙은행이 자, 돈 풀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 돈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러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수익은커녕 비용만 늘리고 있는 그런 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법인세율을 낮추면, 비용을 낮추면 이 돈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밑줄 친 대로 읽어보면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 직접 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일컫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해외 직접 투자는 각각 163억 9천만 달러 및 497억 8천만 달러로 해외 직접 투자가 외국인 직접 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한 것 나타났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보면 법인세율을 13.4%포인트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0%포인트 낮춘 영국은 GDP 대비 FDI 순유입 비율이 각각 2.7%포인트와 2.5%포인트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포인트나 개선했다. 결국 법인세율을 낮춰야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올해 현재 지방세 포함 27.5%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인 23.5%로 4%포인트 낮추면 FDI 순이익이 큰 폭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 대비 71억 달러 늘고 해외 직접 투자는 343억 달러 줄어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이익 개선 효과가 있었다. 71억 달러 늘어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6만 9천 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해외 직접 투자가 343억 달러 줄어들면 33만 3천 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남겼지만 그 돈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정책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경제 문제라기보단 정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제 상황이 잘 개선이 돼서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 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부동산을 훨씬 더 많이 매입하게 되고 그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의 가계부채도 사실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많은 거지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도 많은 게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을 늘리려면 하루빨리 지금의 그런 기업들을 옥죄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루빨리 이걸 다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풀려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하루빨리 기업들의 비용을 낮춰줘서 전 세계 풀린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경기 침체를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